이제 5월 11일 거부터 볼게요. 이번엔 분계부터 또 쭉 443페이지 다 할게요. 자, 주식회사 태창산업으로부터 원재료 매입에 대한 계약금 300만 원을 당점 국민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그럼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에서 돈 찾아갈 거죠. 그래서 먼저 대변에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고, 이번엔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했으니까 선급금이라고 쓰겠죠. 계약금 주면 먼저 선 출급자, 그리고 태창산업이라고 거래처를 꼭 써주시고, 다음 3월 12일 영업부 사원 김수연의 출장 여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산하고 김수연의 추가 사용분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5월 2일 조회하여 처리할 것. 자, 우리가 5월 2일 날 김수연한테 가지급금으로 100만 원 지급했던 적 있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원인을 밝히는 거예요. 그럼 출장비가 숙박료, 항공료, 시내교통비, 식사대 전부 다 출장비로 썼네요. 그럼 여비교통비가 합이 110만 원이에요. 그럼 가지급금으로 줬던 건 100만 원이니까 10만 원을 현금으로 더 지급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분계를 하면, 자, 가지급금은 지급할 때 차변에 적어뒀던 거 가지급금이다 100만 원. 이 가지급금에 거래처 김수현 써주고, 시험에서 이렇게 5월 2일이라고 알려주면 날짜를 5월 2일이라고 쓰면 이 분계가 보여요. 그럼 차변에 가지급금이라고 써뒀죠. 이걸 지금 정리하는 분계니까 대변에 가지급금이라고 쓰면서 분계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출장비니까 여비교통비, 이 직원은 영업부 사원이에요. 그래서 800번대 여비교통비가 110만 원이고, 그래서 대변에 10만 원을 더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5월 13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증자를 결정하고 천주를 한 주당 5,500원에 발행하고 납입금은 주식 발행 비용 25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예입하다. 자, 문제를 보면 여기에서 여러분은 먼저 증자라는 글자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주식을 발행한 거예요. 그럼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대변의 자본금, 우리 자본하는 날 제가 노래를 불렀죠? 주식 발행하다, 증자를 하다 라고 나오면 대변의 자본금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그럼 500만 원의 자본금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대변의 자본금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 이렇게 쓰고, 다음 차변에 돈을 받을 건데 발행한 금액이 한 주당 5,500원, 그럼 550만 원인데 주식 발행 비용 25만 원을 빼고, 그럼 525만 원을 당좌예금 계좌에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차변에 당좌예금에 돈 들어온 거는 525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525만 원인지 알겠죠? 발행한 건 550만 원이잖아요. 근데 25만 원 빼고 들어왔다 했으니까.
그럼 차이 나는 이 25만원 아직은 장부 조회 안 할 거니까 여기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다음 5월 15일 주식회사 광주정밀에 원재료 매입에 대한 외상 매입금 600만원을 지급하면서 당초의 약정대로 대금의 2%를 할인받고 잔액은 3개월 만기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일단 외상 매입금을 상환하는 거예요. 그건 알겠죠? 그럼 외상 매입금 600만원을 갚는 거니까 외상 매입금을 지워야 돼서 차면에 외상 매입금을 지워줄 거예요. 광주 정밀 거. 그리고 이 지워주는 금액은 600만원인데 자, 우리 회사가 어음을 발행했어요. 어음 발행하면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 확인할 건데 외상 매입금은 매입 채무죠. 일반적인 상거래 연속이니까 지급 어음이라고 쓸 거고 얘도 광주 정밀인데 어음은 얼마 발행해서 줄까요? 588만원만 주겠죠. 왜 588만원만 줬죠? 2% 할인 받았잖아요. 12만원. 약정대로 12만원 빼고 주면 되죠. 왜 588만원 어음 발행해 줬는지 아시겠죠? 그럼 자 이제 또 여러분이 생각해내야지. 그럼 이 약정에 의해서 할인받은 깎아준 이 12만원을 계정 과목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건 우리가 약정에 의하거나 조기 회수에 의해서 깎아주는 건 할인이라고 하는 거죠. 하자가 있어서 깎아준 걸 애누리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매입하면서 깎아준 거니까 매입 할인이라고 해야 되고 이것 짝지가 있다고 했어요. 원재료 산 거죠. 그래서 원재료 짝지인 매입 할인을 꼭 선택하셔야 돼요. 원재료 짝지인 매입 할인을 꼭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재고자산 한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죠? 반짝반짝. 다음 5월 18일 자, 아남전자 주식회사에서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 2천만원을 할인하고 할인료 74만 3,520원을 차감한 잔액은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매각거래로 처리할 것. 자, 그럼 이번엔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니까 받을 어음이고 이 받을 어음을 2천만원짜리를 매각 팔면서 팔기에 지우면서 할인료 이 돈을 뺀 나머지 금액이 당좌예금 들어왔어요. 그럼 일단 기본 틀은 이렇게 되겠죠. 대변에 받을 어음을 지워주고 2천만원짜리를 그리고 차면에 당좌예금에 돈 들어오는데 할인료 74만 3,520원 빼고 1925만 6,480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74만 3,520원 얘는 계정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음의 할인 매각거래라면 매각이면 처분을 생각해라 했던 거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되겠죠.
얘는 더 오래돼가지고 더 기억이 안 난다. 그죠? 정말 기억의 순서대로. 근데 보면 봤던 기억은 있죠. 아직까지 희망은 아주 많이 있는 거예요. 자주 안 봐서 그런 거니까 이제 자주 보면 돼요. 근데 봤는데 처음 본 건데 이런 느낌이면 큰일인 거고, 본 적이 있었는데 안 떠올랐다 그러면 이제 익숙해지면 돼요. 지금 둘 다 할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전혀 다른 상황의 할인이죠. 위에 거는 우리가 물건을 사면서 약정에 의해서 할인 깎아준 거고, 아래는 어음을 팔아서 할인한 거예요. 그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에 세 문제만 더 있으니까 세 문제 더 하고 한 번에 입력합시다. 자, 5월 22일 날 당사는 일시 소유 목적으로 주식회사 3호건설의 주식 1000주를 수표 발행 취득하였다. 취득 시 액면 단가는 5,000원, 매입 단가는 7,000원이고 증권사 수수료 7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그럼 일시 소유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는 건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다는 거고, 수표를 발행했다라는 건 당좌 예금에서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럼 1000주를 샀는데 우리는 주당 얼마 주고 샀죠? 우린 7,000원에 샀죠. 제가 전에 이런 말 했죠. 액면가는 시험 때도 계속 말해 줄 건데 얘는 함정이라고. 액면 가격을 쓰는 건 자본금하고 사채만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필요 없고 우리는 주당 7,000원에 산 거예요. 그럼 700만 원인데 수수료 7만 원 들었죠. 근데 지금 방금 계정 과목 취득하는 자산, 이 주식의 계정 과목을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로 처리하는 유일한 자산 계정 과목이죠. 단기 매매 증권만 취득 시 부대 비용 처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수수료 비용 900번대,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죠. 자, 그럼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얘는 순수하게 자기 가격만 1000주고 주당 7,000원이니까 700만 원이고 7만 원은 수수료 비용 900번대를 쓸 거고, 그리고 대변에는 주식 가격은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700만 원이 빠져나갈 거고, 7만 원은 수수료는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나가게 되겠죠. 자, 이 수수료 비용 900번대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5월 25일 3년 상환 조건으로 1억 원을 농협으로부터 차입하고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1억 5천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 설정 수수료 30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당좌 예입하였다. 담보 설정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하되 분류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것. 이런 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상황이죠. 수수료 비용 900번대 쓰는 경우 두 개 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 하나는 문제에서 요구할 때. 지금 얘가 문제에서 요구할 때죠. 지금 바로 앞에 5월 22일 문제는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수수료라서 900번대 쓴 거고, 지금 이 문제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해서 900번대 수수료 비용 쓸 거예요.
이 경우가 아니면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쓸 일은 절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내용을 보면 우리가 농협으로부터 3년 상환 조건으로 1억 원을 빌렸으면 장기 차입금 1억 원이라는 거죠. 3년 상환 조건이니까 장기 차입금이고,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1억 5천만 원을 담보로 제공했어요. 자, 우리 담보의 제공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죠. 뭐 딴 사람한테 넘긴 것도 아니고 소유권을 넘긴 것도 아니고 전유권 넘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넘긴 거 없어요. 그럼 1억 원을 빌렸는데 당좌 예금에는 얼마 들어왔다는 거야? 수수료 300 빼고 9,700만 원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수수료 300만 원 빼고 9,700이 당좌 예금에 들어왔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얘를 회계 처리를 하면, 자, 차변에는 돈 빌렸으니까 당좌 예금이 들어올 거고, 대변에 돈 들어온 거는 돈을 빌렸잖아.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 대변에 올 거예요. 그럼 대변의 장기 차입금은 농협한테 갚아야 되니까 농협이다라고 써주고 1억을 갚아야 돼요. 3년 뒤에. 그런데 들어온 돈은 9,700만 원만 들어왔고, 이 차이 나는 이 300만 원이 담보 설정 수수료라서 수수료 비용 문제에서 900번대를 쓰라고 했죠. 자, 다음 5월 31일 아남전자 주식회사에 대한 받으러 온 550만 원이 만기되어 추심 의뢰하고 추심료 1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자. 이건 어음의 추심이네요. 그럼 500만 원짜리 어음 만기되었으니까 지우기 위해서 550만 원짜리 어음 지워주기 위해서 대변에 받을 어음 아남전자 거 550만 원 지워주고, 차변에는 추심 수수료 제외하고 10만 원 제외하고 540만 원이 보통예금 들어왔어요. 자, 이때 이 추심 수수료는 계정 과목 뭐라고 하죠?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판관비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얘는 800번대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할 건데, 자, 지금 이 컴퓨터에 데이터를 잘못 만들어서, 자, 입력하실 때, 자, 보시면 수수료 비용이라고 했을 때 데이터 잘못 만들어서 2개 들어가 있어요. 900번대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마지막 거 984번 쓰세요. 둘 다. 시험 때는 이렇게 쓸데없이 2개 만들어 놓고 안 해요. 2개 있으니까 아무거나 쓰세요. 900번대. 자, 그럼 우리 입력합시다.